대한민국이 미래에 되찾아야 할 땅 베스트 5는 어디일까요? 국토전략 테레비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연구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이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 과거 대한민국의 고토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실성은 희박할 수 있지만 늘 대비하고 한민족의 마음속에 지녀야 할 지역,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곳 베스트 5를 살펴봅니다. 5위는 상해 임시정부와 그 주변입니다. 상하이가 과거 그 어느 국적의 도시도 아닌 International Free City, 즉 국제 자유도시였던 시절, 상하이는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분할 자치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계승된다고 나오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상하이 중에서 불란서 조차지로 있던 구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좌파 우파가 서로 나뉘어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상하이 임시정부를 위해서 이승만, 김구 등의 굵직한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원하는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이후 일부는 아파트가 개발되고 일부는 보존되는 건물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당시의 유적이 있으며 유실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하이가 다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그 주변 구역을 되찾아 복원하고 상하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권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임시정부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하이시 당국에서 한국 임시정부 복원을 위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4위는 국내성과 졸본성입니다. 중국의 요녕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두 개의 수도입니다. 고구려는 처음 천혜의 요새인 졸본성, 오녀산성의 터를 잡고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반시 압록강변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또 평양으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동양의 유일한 피라미드 문화와 아름다운 벽화가 남아있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에서 가장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반시와 국내성이 있는 일원은 아직까지 인구가 적은 편이고 대한민국 압록강의 국경과 인접해 있어 향후 되찾아오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켜서 고구려와 한 뿌리에서 나온 국가인 백제와 신라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지도와 학술 자료를 국제사회에 퍼뜨려서 향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를 무력 점거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역을 되찾기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과 시민사회의 고구려 역사관을 깊게 심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위는 요동지역입니다. 요화강은 고조선이 건국됐다고 분석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요화강을 기점으로 요동, 요서로 나뉘는데요. 고구려 시대로부터 중국 한족과 우리 민족의 경계가 됐던 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요화강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고구려의 유적들이 요화강 동쪽 지역에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대한민국 한민족의 영역을 지금의 압록강 이남이 아닌 요화강 이남과 요동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걸림돌은 해당 지역의 많은 인구입니다. 현재 요동반도는 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30%가 한민족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중국 한족들이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 삼성 지역에 한국어 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해서
다민족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을 경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위는 송화강 이남 지역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한민족의 한계선이라고 인식되었다면 고구려 부여 시대 때에는 동쪽으로는 송화강과 서쪽으로는 유화강을 경계로 이민족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송화강 이남에는 하얼빈,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근현대로부터 고구려, 부여, 발해의 역사가 모두 스며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동북공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고구려 발해, 부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돼 버렸지만 중국이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동북공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듯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위는 규슈지방과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와 규슈지방은 오랜 기간 사만, 가야, 백제, 신라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한반도 남부지방과 CIS, AB형 타입의 특이한 혈액형이 있을 정도로 고대의 시기로부터 한반도에 영향권이 있던 지역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등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규슈 지방이나 대마도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 지소미아 등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상은 다소 허황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반한 감정이나 한국 내 반일 정서가 더욱 심해지고 불미스러운 한일 간 우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규슈 지방이나 대마도 정도는 대한민국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서로 싫어도 현재처럼 중국이 비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양국이 서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만 일본은 역사상 늘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에서 대대적인 상륙훈련이나 미사일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유사시 일본 점령 방안 등의 시뮬레이션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대한민국이 향후 꼭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되는 해외 지역들 베스트 5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모두 허황된 이야 같지만 모두 유사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그램들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열강국들은 한반도 유사시 통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